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85년도에 교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제자가 있으면 마지막 제자가 있듯이 여러분의 마지막 제자와 함께 과학 선생님으로서 수업으로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감동이에요. 선생님이 과학 수업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늘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예요. 요 공이 이게 3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딱 가운데 것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야, 움직여라, 움직여라. 야, 가운데 거 많이 움직여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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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 박수 쳐버리던데. 와. 가운데 것만 움직였죠? 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것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첫 번째 것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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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야. 또 첫 번째 것만. 자, 요 움직이는 진동수하고 같이 선생님이 손을 슬슬 움직여 준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좋아가지고 더 춤을 추는 거예요. 이번엔 3번째 것이 움직이죠? 3번째 것만 더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 런던에서는 군인들이 발자국을 탁탁탁탁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는 타코마라는 굉장히 큰 현수교를 만들었는데 강한 바람에도 버티던 것이 약한 바람에도 무너진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하고 진동수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은 그 친구하고 진동수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들 널 이해해, 너 알 수 있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진정한 진동수가 같게 맞추는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액체 없이 기체만 한번 불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불어졌죠? 이쪽에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어이구.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작은 데서 큰 데로 갈까요? 풍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까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답을 쓰고 한번 거기다 한번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자, 작은 수첩에다가 저 변화가 없다는 저 일모듬도 변화가 없다고? 이유가 뭐야? 한번 설명해봐. 안에 고객끼리 막 부딪혀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기 분자들이 서로 부딪혀서 그대로 평형을 유지할 거다. 그 얘기지? 네. 이 정도면 차이가 나게 느껴지죠? 자, 한번 하나 놓고 한번 이걸 옮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없었어요? 네,
작은 것 좀 줄어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바람이 어디로? 이게 작아졌죠? 이게 작아지고 이리 갔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너희들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 왜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지 않고 작은 데서 큰 데로 갔을까에 대한 걸 찾는데, 너희들이 잘 못 찾겠다면 여기에 선생님이 힌트 1, 2, 3를 여기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끼리 토론하다가 잘 막히면은 여기서 자발적으로 힌트 하나씩 가져가서 보고 하면서 답을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아니 바람을 누구야 니가? 다 찾았어? 응? 1번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가요 약한 쪽으로 약한 쪽에서 큰 쪽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풍선의 공기 압력이 좀 더 높은 거고 큰 풍선의 공기 압력이 좀 더 낮은 거기 때문에 서로의 그 한숨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것이 압력이 더 컸다는 증거는 뭐지? 불 때 한 번 부는 게 더 힘들고 두 번 부는 좀 더 쉬워요. 아, 처음 불 때 힘들고 두 번째는 좀 쉬웠기 때문에 처음 불 때 힘든 그것 때문에 압력이 더 크다.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풍선이든 고무줄이든 이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체들의 압력을 공기압이라고 합니다. 풍선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은 현재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압력과 이 풍선의 탄성력이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누르는 압력이 서로 평형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근데 고무줄이 더 많으면 만들수록 더 당기기 힘들듯이 너희들 풍선을 준 이유는 처음 불 때 굉장히 힘들죠. 처음 불 때 풍선이 힘들다는 얘기는 처음 그 풍선이 두껍기 때문에 탄성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이 A가 더 크고 공기압도 역시 A가 커서 이동한 거죠. A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동한 것은 말 그대로 평형을 유지한 거예요. 평형.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모든 자연계는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악수하면은 온도가 얘가 따뜻하네. 그럼 따뜻한 기운이 찬 기운으로 가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끊임없이 자연은 평형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한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교류하면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적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져.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인간스러운 거죠. 자연과 같이 평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평등의 방향으로 가려는 그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배웠느냐 이겁니다. 하나는 환경의 중요성이고, 코로나 여기서 한 명이나 걸리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못한 거죠. 내가 안전하게 해서는 전에는 혼자만 안전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나 혼자 안전해서는 안 돼. 모두가 안전해야 돼.
AI든 이거든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처음 걸렸을 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 가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처음 가르칠 때 과학 교과서에 있는 말도 믿지 말고 너희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중요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해서 가면 고집이 되는 거고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늘 근거를 찾아가는 그것이 공부고 학습이에요. 어떨 때 보면 학생들이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우울하기도 해요. 그놈의 성적 때문에, 그 수치에 불과한 그 성적 때문에 우울해 있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괜찮다. 속도일 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너희들 다 알잖아요. 그때 몰랐을 뿐이야. 나중에는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몰랐다고 쫄지 마. 그래서 넘어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쓰러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런 걸 회복적 탄성력이라고도 해요. 자기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탄성력 아까 배웠잖아요. 시험 조금 못 봤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그걸 가지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자기 삶을 개척해서 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역량은 아까 얘기한 비판적 사고, 창의력,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성력을 지니고 생활한다면은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스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원팀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회로가 끊기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는 원팀으로서 서로 연결하고 고리를 맺어가지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평등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나 혼자 행복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같이 행복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 임명하노라.